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PSI입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BBK 얘기부터 할게요. 예. 지지난주죠. 예. 네, BBK 김경준 추방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추이가 어떻습니까? 김경준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네. 먼저 해도 돼요, 이걸? 먼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후에 추가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네. 추가 사항은 그 전에 발생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김경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저희 지역이 재보궐선거가 안 하기로 됐어요. 아, 그럼 출마를 못 하시는 거군요. 내년에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척 가슴이 아프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잘 됐네요. 그러지 말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3월 중에 판결이 나야지 이제 이게 재판하는데, 청와대 이제 민정 그 수석실에 있는 그 우리의 스파이가 확인해 본 결과 안 하는 거로, 공성진 지역도 현경병 지역도 다 안 하는 거로 그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출마하려면 돈이 좀 필요했는데 뭐 잘 됐죠. 씁쓸해갖고 며칠 동안 술만 먹었네.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넘어가고요. 그래. 자, 김경준. 예. 그 지난주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잠깐 정리하자면 에리카 김이 입국을 한 것은 예. 지금 3년을 살았는데 100억의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죠. 예. 근데 벌금을 못 낼 경우에는 이제 노역을 하는데 노역의 최대치는 3년이기 때문에 이미 3년 살았으니 그걸 노역으로 벌금은 다 끝난 것으로 치고 예. 그럼 남은 게 이제 8년이라는 형량인데 예. 그 형량을 먼저 칠 거냐 아니면 노역을 먼저 칠 거냐는 법무부의 판단이고 예. 만약에 법무부가 3년 산 거를 노역으로 쳐주면 나머지 8년만 남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가 받을 게 없는 거죠. 벌금을 까졌으니까. 그 8년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추방하면 미국에서 사실 형을 살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아마 금보석으로 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예. 까지만 얘기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정보도 좀 갖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추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추정.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질의하면서 질의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했는지 본회의에서 했는지. 김경준 추방할 거냐? 그랬더니 단언컨대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내용을 갖고 사실 질문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100억 벌금 안 내고 추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 아니냐. 이 사건이 에리카 김이 기소 중지된 건이 끝나고 그다음 그 김경준은 이미 3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에리카 김은 벌써 무혐의 얘기 나오고 있죠. 무혐의 나오고 있죠. 그 자기 횡령한 적 없다. 횡령은 내 나쁜 동생이 했다. 이러고 뭐 자기는 그 명예훼손은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종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에 추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저는 요 작업이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진행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작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방증적 자료가 나온 거예요. 뭡니까? 뭐냐면 김경준이가 구속된 게 우리나라로 이송된 게 10월인가쯤에 이송됐어요. 2007년 10월쯤에 들어왔을 겁니다. 8월인가 9월인가 뭐 그것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07년인데 형 확정이 아마 한 2008년쯤 됐을 거고 2009년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에요. 그 무슨 법이 있냐면 국제 수용자 이송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2003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제정됐을 정도로 국제적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나라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감옥을 많이 가고 외국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감옥을 많이 가니까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리저리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외국인 노동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007년도에 이제 한번 개정이 됐고 2009년 3월 25일 날 전면적인 개정이 돼요. 어디서 발의한 겁니까? 정부 발의입니까? 아니면? 정부 발의죠.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데 그거 정확한 지적. 요즘 예리한 지적을 가끔씩 하세요. 원래 예리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 경기 앓겠어요, 그러다가. 썰렁해. 그래서 지나치게 썰렁했어요. 국제 수용자 이송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09년 3월 25일 날 바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 법을 뽑아왔는데 그 전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면 이 사람을 징역을 살고 있는데 감옥을 살고 있는데 추방을 해야 돼요. 그럼 추방을 할 때는 뭐가 있냐 하면 법무부 장관 산하에 국제수용자 이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돼. 근데 이제 심의위원장은 차관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법이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자그마치 6개 조항이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 있었던 거예요. 엄격하게 심의해서 그렇죠. 보낼 사람과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자격으로 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 직원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변호사들 들어오고 그러지만 거기서 엄격하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추방이 되는데 2009년 3월 25일 날 이 심의위원회 규정 6개 규정이 다 삭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됩니다. 장관 임의로? 장관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9년 2월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박모 의원이 이것은 김경준을 위한 법 아니냐. 그때도 이미 약간 진정을 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추방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그쪽에 판단 맡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감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칫 본국으로 송환되고 난 다음에 본국에서 그냥 풀려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살인했는데 중국 국적이라서 확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늘상 판단하는데 여러 자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박모 의원이 그분도 이제 BBK와 연관되어 있던 그 여성 의원인데 이거 김경준과 관련된 거 아니냐. 박영순 의원이요? 박영순 의원인지 어떻게 아세요? 깜짝 놀라게 만들어. 별 비밀도 아닌 것을 그래서 그랬더니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은 못 봤어요. 얘기만 그 기자한테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럼 2009년 그때는 별로 주목을 안 했죠 사람들이 근데. 주목을 안 했죠. 근데 2009년 3월 25일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러니까. 이미 김경준은 형을 확정을 받고 살고 있을 때고 김경준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감옥에 있다고 한들. 그래서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이 허위사실 유포로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전문용어 아다리가 많네요. 아다리 딱딱 맞죠. 그 법은 미리 개정해뒀고. 법은 미리 개정해뒀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에리카 김이 들어왔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 100억은 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법무부 장관만. 아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년과 100억이 있는데. 100억 때문에 3년을 사는데. 그럼 사람들이 8년 플러스 3년에서 11년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3년을 미리 살 수도 있는 거죠. 노역형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 8년을 살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건 법무부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법무부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추방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오로지 법무부 장관만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변했네요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그전 법은 여기 이제 카메라 이게 클로즈 샷이 안 되니까 5조서부터 이렇게 법안이 쭉 있어요. 내가 이거 써왔어. 가시적으로 좀 보라고. 6개 법안이 이렇게 왕창 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나쁜 것도 아닌데. 제가 누굽니까?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잠깐 만들었죠 잠깐. 아니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을 통과시켰어요. 교육감 직선제 제가 만든 법이에요 그거. 이 국민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많은 법을 조용히 하세요 좀 오늘.
이게 뭐냐면 국제수용자 이송심사위원회 관련 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심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심사를 안 하는 거죠. 아니 법무장관이 훌륭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니들 까불지 마라. 보내려면 보내고 말려면 말겠다. 아무래도 심의를 하면 그 과정인데 잡음이 나올 테니까. 그럼요. 심의를 하면 네, 시간도 아무리 걸리고. 그게 법무장관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심사위원회라고 할지라도 네. 따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근거,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은 추방을 논의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럼 김경준이 거기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김경준 추방시키는 안건이 올렸습니다. 그럼 법무장관이 발의하면 그걸 왜 올렸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이래서 언론의 논란거리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치밀할 수가 있습니까? 성실하네요. 저는 무척- 항상 생각하지만 불법은 성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BBK 문제가 이분들한테는 정말 아픈 부분이구나. 그렇죠. 네. 근데 내가 BBK 문제제기 잘했다. 얘기가 항상 자기 자랑으로 틈만 나면 이제 소용돌이가 쫙 이렇게 몰리잖아. 그래서 오늘 이 법을 어젠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규정이 삭제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원준 총수가 지적한 이게 보통 그 정부에서 입법 발의하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친한 의원들하고 쭉 협의를 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은 입법 발의를 많으면 그 자기 실적으로 남으니까 의원 입법 발의하게 되면 지가 만들어서 법제처 그 자문 구해갖고 상임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무척 간단해요. 의원들이 하는 건. 그래서 의원들이 많은 법을 발의하는데 저도 많은 법을 발의했죠. 그래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상식인데 입법 발의한 건을 갖고 막 내가 많이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입법 발의한 게 진짜 몇 건이 통과됐느냐. 실제로 한 1000건을 발의해도요. 한두 건 통과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전 4년 동안 자그마치 8건이나 통과시켰어. 어마어마한 거 이게. 그런데 웃지 마세요. 그런데 성실하셔요. 그런데 이게 틈만 나면 정부에서 입법 발의하는 거는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것보다도 자그마치 9단계가 더 있어요. 요걸 생략해보면 8단계가 더 복잡해. 법안을 만들어서요. 관계기관하고 당정 협의를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이. 세 번째가 여기 그 입법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관보에 입법 예고하는 그리고 또 기한이 있어요. 기한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규제 심사를 하고 이 법을. 법제처 심사를 하고. 그 법제처 있잖아. 이석연인가 누구 있었다고 법제. 그 다음에 차관 회의에 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 다른 그 부서하고 충돌하는 게 없는가. 그러니까 이 법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국무회의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장관들의 판단은 어떤지.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 국회 제출합니다. 엄청 복잡한 과정인데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서야 알 정도면 이 과정을 조용히 까치발 들고 누가 할까? 이렇게 살금살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BBK가 처음 문제가 되고 나서 김경준하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 초기부터 이런 보관이 있었나 봐요. 일단 붙잡아 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이게 있으면 위험하겠다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있으면은 김경준이 뭐 사기꾼이긴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거 언론에서 계속 쓰잖아요, 이 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BBK 문제가 퇴임 후에도 지금 퇴임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진짜 007 작전하듯이 했으면 그 내부 전략기획팀에서 BBK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이명박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무언가 위험을 알리는 경광등이 울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급한 판단을 했는데 준비는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진행돼 왔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김경준을 이미 이제 형 확정하고 나서부터 이미 얘는 보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작전이 시작됐어야 법이란 2009년 만들어지면 법이라는 게 2009년 만들어져서 나오려면 그 전에 2008년 그때부터 준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언론사에서 최근에서야 이 기사를 썼어요. 이때 만든 법안이 김경준을 위한 법안이냐라고 잠깐 기사를 썼는데 그분도 확신이 없다가 이 법이 좀 이상하다 그러다 이제 PSI를 보고 이게 이런 흐름 속에서 있구나. 여기서부터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 기자한테. 진짜로요?
그러면 너 PSI 봤냐 그랬더니 NCND. 네. 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거예요. NCND. 너 봤냐? 아주 친해요, 절친해. 너 봤냐 그랬더니 그거야 뭐 선배 혼자 떠드는 거 뭐 내가 봐 뭐 이러면서 뭉개더라고. 그래서 딱 봤구나. 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가 왜냐면 그냥 안 봤으면 당연히 안 봤다고 그러고. 아니 내가 그냥 뭐라 그러냐면 김경준 BBK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 PD 지금서부터 이 방송을 보시오. 시각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된 거죠. 어쨌든 사실은 아다리는 완벽하게 맞아요. 놀라워요, 놀라워. 정말 정말로. 이게 그래서 김경준 추방 올해 중에 할 것이다. 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측한 것은 더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 올해가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추방을 올해든 내년이든 tum을 봐서 만약 추방 안 하면요. 네. 전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추방해주겠다고 합의하고 그거조차도 깨는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렇게 되면 네. 에리카 님이 또다시 폭로를 할까 아닙니까? 뭔가. 폭로 못합니다. 이제 절대 못합니다. 이미 그때도 2007년도에도 제가 기자회견 한다 그럴 때 기자들이 막 거기에 관심 가질 때 절대 기자회견장 안 나올 것이다 두고 봐라. 그건 왜 그쪽 어떤 근거로? 그분들이 노출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당당하게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중에 엮이면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거꾸로 예. 정권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예.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유가 이거죠?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재산은 다 지켰고. 재산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재산 지키는 게. 예. 그래서 김경준 거는 그때 당시에 국제수용자 이송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준비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요. 예. 이건 개연성이 넘치다 못해서 뭐. 폭발할 지경에 이 정도로. 요 BBK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근데 새로 밝혀진 게 이거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 진짜. 최근에 BBK 정봉주라고 할 만해 이게. 저 얘기 좀 해보죠. 예. 최근 가장 큰 국제 뉴스이자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는 예. 후쿠시마. 예. 예? 지진도 일어나고 이제 특히 원전 문제. 그렇죠. 원전. 예?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예. 항상 날씨 얘기를 해요. 바람. 바람은 바람 마음이잖아요. 예. 바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그 정부에게 대수다 보면 결국은 뭐 정부의 대책은 기후제 정도. 예. 라고 이해될 정도. 없어요, 대책이.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우리 각각께서는 UAE에 가서 원전 팔러가지고. 예. 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저는 일본의 그 쓰나미 이후에 지금 원전 사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우리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유럽과 미국 그 각국이 이 원전 그 사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느리고 부정확하게 보도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원전 괴담을 루머로 퍼뜨리는 사람을 색출해서 처벌하겠다. 제가 이틀 전인가 트윗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색을 하면서 내 경고한다. 원전 낙진 사태가 그 핵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죠. 면역할 수 있는 치료약을 확보하고 그렇죠. 당연히. 네. 그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공개해라. 네. 리트윗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근데 이 방송에 나갈 때 일주일 뒤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모르는데 그 예방 치료제로 요오드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어느 약국 어느 병원에도 요오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 팔려나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요오드를 확보하지 않고 있어봐야 전방에 있는 미군들 그 사람들만 일부 갖고 있어요. 북한에서 핵 문제가 나오니까 핵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갖고 있고 미국의 누나나 우리 친척 집에 전화했더니 미국 요오드가 품절이 됐습니다. 솔드 아웃. 미국에서 다 팔려나간 거죠. 그 먼 미국에서도. 유럽에 지금 요오드를 못 사요. 그리고 요오드 이 핵방 이 방사성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속 방송에서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대비하라. 우리는 지금 누가 교육을 시키냐면 트윗이나 SNS 올라오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요오드를 어떻게 확보해라. 요오드가 없으면은
뭐죠? 미역 종류인데 무슨 네, 뭐 그런 얘기 네, 나왔죠. 다시마. 네. 다시마를 확보해둬라. 물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 방사능에 노출적에 폭발했을 때 테이프로 그 준비해갖고 집안을 곳곳을 다 막고 이런 게 트윗에만 올라옵니다. 보도도 잘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상황을 자칫 잘못하면 구제역 사태처럼 될 수도 있다. 구제역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더 심각해. 그때도 온 돼지 소를 살처분했잖아요. 처음부터 네. 쉬쉬하다가. 네,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공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정부는 도대체 일본에 있는 교민들이 지금 막 분통을 터뜨리냐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 있냐. 다른 나라들은 다 교민 철수령이 내려졌는데 교민 철수령을 내려야지 회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답니다. 무슨 다 일방적으로 학교 빠진 게 아니니까 등록금 문제 협상도 되고요. 월급 협상도 되고 이게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우리 교민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CNN에서 그런 보도 나왔어요. 예. 이 위험하다.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 유럽의 몇몇 나라를 한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이미 선포했잖아요. 당연한 것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위험성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태평양 바람 얘기만 해요. 바람 맨날 그럼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바뀌었으면 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가? 아니 이제 바람이 네. 그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태평양 쪽으로만 불긴 분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벼랑간 기후 상황 때문에 이쪽으로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0.001%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안전을 그 챙기는 게 정부 아닙니까? 0.001 퍼센트의 가능성도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이미 유럽과 미국의 나라들이 대한민국도 위험하다라고 계속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정말 민주정부라고 한다면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있었어 봐요. 여기에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갖고 대책을 세웠겠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위급하게.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런데 걱정한다고 괴담이다 루머다 그걸 잡아간다 그러면 이거 나간다고 우리 잡아간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루머 아니죠. 이런 대책을 세워라 하는 건데. 아 인간이 비굴해져갖고 큰일 났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했던 훈련이라고는 민방위 훈련 때 달리기 훈련했어요. 민방위 훈련 때 책상 밑에 들어가는 훈련도 했어요. 그거하고 달리기 훈련하고. 네. 쓰나미가 오면 빨리 달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태에 대해서 늑장 대응은 물론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대책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국민들을 대책이 없는 게 요오드가 없어요. 요오드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옥죄고 요것도 무슨 쾌인가 요것도 짓밟을 거리가 생겼다. 그 경찰을 맡기면 수사해요. 인터넷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과연 원전은 안전한가?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목을 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중국이 16개인가 있는데 대한민국 21개예요. 그 원전이.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하죠.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 아니 이번에 일본은요 지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우리나라 6.5 맞췄다 그러잖아요. 네. 거긴 더 높게 맞췄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전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이 원자력 발전소의 신화에 대해서 정말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국민들에게 이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막 터지고 있는데 원전 팔러 갔죠. 그렇죠. 그 이제 이것도 참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진짜로 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원전 장사로 간다.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두 가지 일을 했죠. 원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 12조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고 이번에 그 원유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MOU를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맺고 그리고 4.7%밖에 안 되는 에너지 자금률이 15%로 올라갔다. 조중동에 난리를 피웠죠. 무슨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가 막힌 작전.
이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왕세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늘 방송 안 된다고 진짜 열받아갖고 인간 어려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야 그런데 왕세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어떻게 알았대요, 지들이? 근데 왕세자하고 같이 사나? 아우 어지러워.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일부 그 블로그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석유공사는 그 원유 수출 도급 업체로 따지면 77위예요. UAE는 에너지 석유 제1위 국가라고 세계적으로 평이 나 있죠. 근데 원전이 그러니까 그 유전이 73개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73개가 있고 10억 배럴 그 중에 30개가 2014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리고 10억 배럴이 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강권이라고 그래요. 우선 시추권을 개발권을 땄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 지휘하는 게 직영부에 에너지 실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발표 안 해요. 우선 그래서 확보한 거냐? 기자들 물었더니 확보한 게 아니고 10억 배럴 확보한 거냐 그랬더니 확보한 게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따냈다. 우선 협상권. 예, 우선 협상권. 근데 거기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거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승준 맞죠? 네. 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가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직영부의 에너지 실장이 발을 빼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2014년도에 만료되는 것 중에 10억 배럴 넘는 게 6개입니다. 6개. 6개. 근데 그 6개는 세계적인, 그러니까 유전 도급업체로 따지면은 석유공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데들이에요.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석유를 거기서 파먹고 있어. 그 석유 파먹으려면 그냥 파먹습니까? 시설들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에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우리 동네에 큰 이마트가 있잖아요. 이마트 장사하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2014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한테 가갖고 어떤 사람이 가갖고 이거 2014년도에 만료되면 제가 좀 여기 쓸 수 있게 계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여기 이마트 재계약 안 하면 그때 오세요. 그러니까 동네 갖고 저 땅은 내가 다 확보했다 그러고 떠드는 거예요. 재계약 좋은 비유였어요. 정확하잖아요. 제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배럴 이상을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안 할 경우에 우선 협상권인데 중요한 건 10억 배럴이라고 한 광구당 10억씩이에요. 1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또 소유권의 60%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나머지 40%의 일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MOU를 맺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10억 배럴을 확보했다고 그거를 에너지 자급 비율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10억 중에 4억 한다고 하더라도 4억 중에 일부 이런 데 10억을 해서 그럼 MOU 내용이 도대체 뭐냐? MOU 내용 그 협정 맺은 것을 MOU라는 게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각서예요. 그냥 이해각서. 법적 구속력도 없죠. 없죠. 전혀. 계약서 쓰기 전에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계약도 거예요. 아니에요, MOU는.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석유공사의 부사장쯤 가서 맺는 게 정상이다. 사장이나 부사장쯤. MOU니까. MOU니까 대통령이 날라가고 섹시오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갖고만 안 먹어주니까 뭐라 그랬냐면 미개발된 아직 미개척된 세 개의 광구의 우선 시추권을 또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해갖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라크 바지안 이라크 바지안 광고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지금 12년 지났거든요. 아주 구멍도 못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개척 광구가 우선 개발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전 개발 업체들이 이미 73개를 뚫어놓고 있어요. 오죽하면 거기에 손을 안 댔겠습니까? 나머지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세 곳에서 나오는 석유 양을
하루에 3만 5천 배럴로 잡고 무조건. 예. 3만 5천 배럴을 잡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만한 그 원유를 확보했다. 이러고 떠벌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또 비유를 할게요. 기가 막힌 비유를. 어떤 딸내미가 네. 재벌 아들하고 네. 그냥 뭐 소개팅해서 차 한잔 마시기로 약속 시간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동네 갖고 나 이제 재벌 며느리 됐다고 떠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보다 와닿지 않은데. 아, 이해 딱 되시죠?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높은 로또를 1억짜리를 3개 샀는데 네. 3억을 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람이 똑똑해야지. 말씀드린 거의 그런 적절한 비유예요. 네, 진짜. 로또 그러니까 복권 1억 1등 1억짜리 3장 사놓고 그렇죠. 3억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재산은 3억을 플러스 시켜갖고 그렇죠. 밖에 나갔고 그거 신고해버린 게 우리 집 재산. 우리 전 재산 3억이야 이러는 거죠. 빵원인데 지금. 그래서 이번 UAE 사건도 UAE 유전 확보했다는 것도 퇴임 이후에 청문회감입니다. 여러 개 늘어나요 청문회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청문회 안 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나요? 아니 대놓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펼치냐. 그리고 취임부터 사기였는데요. BBK부터. 아니 세계의 광고에서 3만 5천 배럴이 하루에 나온대. 그거 어떻게 알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UAE 원유 MOU 맺은 것은 사기극으로 추정된다. 사기극 그러면 또 이게 잡혀가요. 사기극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치부 기자들에게 노티스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역시 정치부 기자들이 UAE 이 사건을 특히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파헤쳐갖고 기사 써야 돼요. 어떻게 기사 방침까지 내가 알려주니 바쁜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그 좁은 틈을 뚫고 자기 자랑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제가 데스크입니까? 무슨 기사 방침까지 알려주게. 도저히 이 사안은 자랑으로 연결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허를 찌르고. 허를 찔렀어.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예. 거기까지 하고요. 손학규 대표는 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포즈로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똥싼바지 포즈로? 그러니까 이제 분당을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잠깐 타치했잖아요. 강원도지사. 엄경 예비후보께서 이렇게 뻘짓을 하니 저러고도 우리가 못 이기면 우리가 바보죠. 지금 실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판세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거 어떻게 나와요? 조사는요. 조사는 여전히 우리가 박빙으로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3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우리 시청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최문순 후보가 가장 유력하죠, 우리는. 네. 거의 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선하는 거죠? 경선하는 거죠. 네. 한나라당에서는 실제 바다로 가면 누구라고 이름을 대는데 엄경 후보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서하고 싸우거든요, 강원도는. 춘천은 영서 아니에요. 그래서 최문순, 엄경이 다 영서 출신인데 한나라당의 어느 후보가 영동 출신의 후보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오게 되면 그 강원도 내부에 영동 싸움으로 가면서 영동표가 몰릴 수가 있다. 오히려 엄경보다 더 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엄경 후보는 가면서 이제 계속 기스가 나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밀리는데 한 40일 정도 남았잖아요. 저는 강원도지사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박빙으로 밀리고 있는데 속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엄경 후보가. 그래서 강원도는 바닥의 정서는 대단히 좋고 이광재 전 도지사께서 여기에 좀 힘을 보태주시면. 근데 이제 선거운동 마이크를 잡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대요,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 봐요. 그건 제가 중요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광재 도지사가 함께 돌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퍼지게 되면 판세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겠냐. 지금 치고 올라올 의미가 없어요. 4, 5일 남겨놓고 그때 이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강원도는 그래서 낙승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길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당을인데 분당은 이제 질 거라고 다들 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당 쪽에 네.
분당 갑과 분당 을이 예. 있는데 이번에 을인데. 예, 갑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고 을은 그 전에 오래 그러니까 뭐 서민층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 쪽에서 많이 돌아섰거든요. 요즘 그 물가 문제, 뭐 전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당 을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은데 우리 손학규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를 놓고 돌리면 저희가 좀 유리한 거로 나오고. 아니 근데 그거를 떠나서 예. 손학규 대표는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네. 왜 이렇게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 방송 잘려요. 과거에 손학규 대표가 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선거를. 그래서 더욱 세게 물어봐야 되죠. 정운찬 후보하고 하면 호각세요. 근데 안 나온다면서요, 정운찬 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운찬 전 총리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손학규 대표도 지금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그 손학규 대표는 나온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분당을로 쏠려버리면 지금 김해도 박빙이거든요. 네. 김태호예요, 이태호예요? 네, 김태호. 김태호하고 붙어도 박빙이에요, 김해가. 네. 단일 후보로 나가면. 그래서 강원도도 박빙인데 만약 나간다고 할지라도 손학규 대표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임박해서 하지 그 전에 관심을 분당으로 쏟아놓으면 강원도 김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걱정을 그렇게. 지금 강원도에 가서 살고 계세요. 아니 근데 강원도 손학규 돌면서 대표가 출마한다고 해서 모든 관심이 손학규 대표한테 간다는 생각으로 손학규 대표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요. 진짜 내가 하면 곧 제 생각이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나올까 말까 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이유가 뭡니까? 분위기는 당연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겨야 되니까 이번에. 근데 처음에는 극구 안 나가는 거로 하다가 최근에는 반반이라고 언론 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 혼자 이기는 것보다도 나머지 지역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위에서도 일체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다만 물밑 조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물밑 조사만. 그래서 불리하고 안 나오려고 짝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 손 대표 판단도 있지만 또 우리 전략기획 팀들 판단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PSI 내용을 전략기획 우리 그 당직자들 돌려보면서 이걸 근거로 전략을 짭니다.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 짝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돌려보고 기자들한테도 주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무슨 조국의 운명을 걸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짝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게 유리한가? 그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 김총수님도 진보신당 당원인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이런 태도를 취할 때마다 스스로 표를 깎아먹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비겁하게. 제 판단을 물어보세요, 한번. 저는 나가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요즘 손 대표를 일체 못 만나보고 뭐 주위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 분당을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 안팎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또 나가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재적인 경쟁자니까 기스나게 거기 나가서 기스나라고. 처음 제안은 그런 제안이 많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저기 정동영 쪽에서 많이 제안했는데 나가서 죽으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쭉 순수하게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분들도 아주 원사이드하게 깨질 거 아니니까 만약 깨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손해볼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 아주 그 객관적인 논리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굳이 제 견해를 물어본다면 나가는 쪽으로 만약 나간다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전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운찬 아주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손 대표가 나간다고 선언하면 정운찬은 더더욱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뭐 안 나온다고. 더더욱 안 나오고 강재섭 대표하고 붙으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는 강재섭이 나오나 정운찬이 나오나 그건 아니라니까요. 보고 있는 거죠. 직접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짱 보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오늘 꼭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 하나 있답니다. 저희 작가 이걸 꼭 너무나 간절하게 답을 원하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장관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죠. 이재호, 진수희, 정병국, 유정복 다 있어요.
유정복이라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있죠. 아, 그 뭐 구제역 때 자주 나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네. 네. 월급 봉투 2개 다 받느냐? 국회의원과 장관을. 네. 그러면은 이게 삼권 분립이 깨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국회 의정 활동하고 정부 직무 수행 같이 하는데 뭐 이렇게 궁금해하면 둘 중에 하나 받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네. 둘 중에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면. 본인은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정확히 모르죠. 장관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관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네, 앞으로도 장관은 장관 할 생각 없어요. 하시고 저는. 싶어도 장관 할 생각 죽어도 없어요. 언론부 이런 거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언론부. 여보세요? 아, 존경하는 아무개 씨요? 여보세요? 전화를 끊었나? 아, 이 사람이 왜 이래? 저기 장관하고 국회의원 겸직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예. 그럼 봉투를 하나만 받지 않나? 한쪽에서? 아, 월급이요? 월급. 예, 둘 중에 하나만 통상적으로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장관 쪽을 받는 거예요? 장관이 많으니까 장관 쪽을 받는 거지. 예, 예. 얼마나 많아요? 그럼 국회에서는 하나도 안 받나? 예, 국회에서는 거의 국회에서는 월급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근데 뭐 받는 거 없어? 하나도? 차량 유지비가 암묵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예. 그 차량 유지비가 한 얼마나 되나? 한 90만 원, 100만 원 안 되나? 월 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장관 월급도 받고 국회에서는 차량 유지비나 이런 수당 같은 것도 좀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직을 수행을 하시면, 예. 차가 나오잖아요. 예. 관용차가 나오고, 국회의원은 안 나오는데. 근데 관용차 기름은 그 부처에서 나올 거 아니야? 예, 부처에서 따로 나오죠. 근데 유류비를 또 받아? 그런 셈입니다. 이 나쁜 놈 새끼들이네, 그거. 우리 참여정부 시절은 안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세요. 마구마구 물어봐. 현재 그러면 이재호 장관은 적어도 유류비를 받고 있나요? 확인은 안 했지만 네. 아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하철 타도 유류비가 들잖아. 지하철은 뭐 그냥 저절로 갑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알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재호 장관이 국회로부터 나오는 국회의원에게 나오는 유류비를 장관인데도 받고 있느냐? 그거 확인해봤어요? 이재호 장관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예전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제 국회 사무처의 답변은 이제 국회의원 세비 통장으로 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세비 통장을 막지는 않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원실 운영비가 또 세비 통장으로 나오. 그러니까 운영비도 받네 또 그럼? 운영비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역시 보좌 활동을 하니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받네. 근데 이제 양쪽에서 공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유류비를 양쪽에서 다 받는 그렇지, 거구나. 양쪽에서 다 받는 거죠, 유류비를. 운영비야. 양쪽에서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양쪽에서 다 받는 거로 봐야 돼. 보좌관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월급이 나가야 되는 정책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건 월급이고. 월급 말고 운영비가 또 있어, 운영비.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과자, 쿠키, 사무실 운영비. 그거는 뭐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서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받되 유류비는 국회의원 개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비 통장을 막아놓지 않으면 그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너 벼랑 하나 존대하니까 서먹서먹하다, 야. 그러니까 다 받는 거로 봐야 되네, 일단. 과거는 어떤지 모르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도 어떤지 모르는데, 현재는 받는 세비 통장을 막아놓지 않는 한, 유류비나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간다. 예. 세비 통장을 막아놓는 그런 아주 양심적인 장관들은 없겠지, 뭐. 장관은 없으셨으나, 최문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퇴서를 내고 나서. 아예 막아놨었죠. 사퇴서가 그 국회의장이 수리도 하지 않았는데. 수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 언론화법 투쟁하시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말고 그때 그 언론 언론화법 날치기 통과됐을 때. 근데 이제 그때 통상적으로 이제 운영 국회의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국회 사무처 회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세비 통장을 이렇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의원님들은. 나도 그거 받아봤으니까 설명 오래 하지 마, 그런 건. 넣어주는데 그걸 아예 세비 통장 자체를 봉쇄하신 적이. 맞아. 그래갖고 한번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강원도 도지사는 최문순 후보가 돼야겠네, 그럼. 고마워.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최문순 의원이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게 일타쌍피라는 거예요. 그거 세비 통장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최문순 의원 홍보까지 해주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어쨌든 이분의 궁금증은 풀렸네요. 그러니까 월급 봉투 2개 받지는 않는데. 유류비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차를 운행하는 데 들어간 유류비로 나오는 것을 장관으로 나오는 유류비도 받으면서 동시에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지금 사무처 확인해봤더니 세비 통장을 막지 않으면 그런 돈은 통상적으로 나가는 돈은 계속 간다. 받고 있는 거네요. 지금 장관들. 참고로 이제 저는 현역 시절에 유류비 나오는 것도 사무실에다 다 줘버렸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현재 국회의원도 아닌데 뭐. 이제 내년에 할 건데 먹사기 힘들어 죽겠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마지 못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